네, 이어서 14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다른 유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전화망이 나오는데 얘는 뭐 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얘가 아날로그 신호니까 그거를 샘플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 8비트로 샘플링을 한다고 하면은 얘가 그 7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8비트 하면은 8을 곱해줬었는데 엥? 앞에 그거와 관련이 있었죠. 네. 이게 막 처음에는 8비트로 해줬을 때는 네. 원래는 8비트로 계산을 해주면은 4K니까 4K 곱하기 2배. 최대 주파수 2배 해서 8000 곱하기 8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6400이 아니고 5600이냐 이거였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잡음 때문이라고 배웠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 잡음이 아니고 1비트를 제어 비트로 써가지고 8000 곱하기 7을 해서 5600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자문 때문이 아닌 것이다.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 주파수 대역폭의 범위를 말을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왜냐면 이게 동영상 이 비디오 밴드가 동영상 대역 여기는 54에 550까지 쓰고 상향 데이터랑 하향 데이터가 있는데 얘는 54에 42 5부터 42 그리고 얘는 550부터 750이다. 네, 외우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TM은 비동식 전송 방식이에요. 얘가 여기서 나오죠. 비동기 전송 방식이고 여기서는 고정 프레임을 사용하죠. 네. 그래서 이 셀을 사용하는데 얘가 53바이트를 사용해서 얘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53바이트. 셀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렇게 된 셀을 사용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53바이트로 자릅니다. 그래서 고정 크기의 블록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중화를 해주고요. 만약에 빈 게 있으면 이렇게 비었으면 이 C1으로 그냥 땡겨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얘는 ATM은 셀 교환 네트워크이다. 종점이라 부르는 사용자 접근 장치는 사용자 접근 장치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얘가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과 그 네트워크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유저 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NNI, 네트워크 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 개념만 알면 될 것 같고 뭐 이건 책에서 온 건데 이건 TP는 그냥 고속도로라고 치면 고속도로의 집합이라 치면은 VP는 고속도로를 얘기하고 VC는 고속도로의 그 한 차선에 해당한다. 네, 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 여기 나오는 VPI나 VCI 이런 거는 그냥 그 VCI 앞에 나왔던 가상회로 경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ATM의 이제 셀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헤더에 VPI랑 VCI랑 5바이트로 들어가 있고 54바이트 했잖아요, 총? 54바이트. 53바이트. 네, 53바이트. 53바이트에 5바이트를 빼면 48바이트인데 얘를 페이로드는 사용자 데이터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좀 중요했죠. 교환기의 경로 지정 과정이 뒤에서 나오나요? 뒤에서는 안 나오죠?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경로 설정 과정을 어떻게 VPI가 설정이 되는가 VCI가 설정이 되는가 얘가 1번 포트로 들어왔어요. 입력 VPI는 153이고 입력 VCI는 67이에요.
네, 어디서 있었죠? 그 연결하는 걸 배웠어요, 그죠? 여기서. 네, 여기서 나왔네요. VCI를 했네요. 근데 VPI랑 VCI랑 어떤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VCI를 지정하는 걸 했잖아요. 설정 단계 해서 여기는 VCI 중 안 쓰는 번호 14번이야.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포트 3번으로 가서 여기 1번에서 온 애야? 그러면은 내가 66번을 쓸게. B로 가는 애네? 그럼 66번을 쓸게. 안 쓰는 번호 쓰고 그러면 2번으로 나가. 그러면은 3번으로 가서 이거 이 포트 2번으로 들어왔어? 그럼 22번을 쓸게. 3번으로 나가. 3번으로 나가고 2번으로 나갔네요. 3번으로 나가고 B 도착해서 77이면 이 77에 여기서 응답을 해줘서 VCI에 채워주는 거예요. A에서 오는 거는 77번을 달고 와야 돼. 들어올 때 달고 와야 돼요. 77번이고 야 이거는 B로 가야 되는 애는 A에서 오는 애 있죠. A에서 오는 애 그리고 B로 가야 될 얘는 22번을 달고 와야 돼. 66번을 달고 와야 돼. 아닌데? 이게 거꾸로잖아요. 그죠? B에서 오는 애겠죠. 그러니까 B로 갈 거는 66번 달고 와야 돼.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얘는 그 2로 갈 거는 66번을 달고 와야 돼.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배웠었는데 VPI는 뭘까요? 헤더인가요? 헤더? VPI가 뭘까요? VPI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VPI는 가상 경로 식별자가 VPI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상 경로 식별자 VPI는 VP로 묶여있는 이 VP로 묶여있는 집합을 TP라고 하는 게 아니고 VPI라고 하네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VPI는 하나의 VP로 묶여있는 논리적으로 모든 가상회선과 같다. 합니다. 여기서는 VCI를 결정하는 것을 알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 과정을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패딩 여기서는 그 데이터를 48비트 단위로 끊으니까 뒤에 만약에 48보다 모자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48 끊으면 남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 뒤에 비트를 그냥 뭐 환영해주는 게 아니고 48비트가 될 때까지 채워줍니다. 0으로. 그게 패딩입니다. 네, 14장이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15장 가겠습니다. 15장, 16장은 개념 위주라서 개념을 좀 볼게요. 무선 랜은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죠. 네, 요거는 네, 감섭. 네.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나왔던 거라서 이것도 나왔었죠. 앞에 그 전송 과정이 이 NAB를 쓰는 것과 요 CSMA DIFS랑 IFS 시간에 써가지고 기다렸다가 보낸다는 거. 요거는 앞에 나왔으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숨겨진 지구 문제도 했지만 얘랑 BA랑 통신을 할 때 C가 이 서로 다른 지구에 있지만 서로 A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C가 B랑 A랑 통신을 할 때 CTS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B랑 C랑 가까이 있는데 이 벽이 있어서 얘는 거리가 먼 거고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다른 지국이니까. 그리고 얘는 벽이 있어서 B랑 C랑 서로 모른다. 것입니다. 네. 숨겨진 지국의 문제 해결은 RTS와 CTS 같은 핸드쉐이크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체계에 있었어요. 이건. 그리고 주소 체계. 얘는 B랑 A랑 요 뒤에 요거는 뒤에 얘는 최종 목적지랑 발신지를 얘기하고 앞에는 목적지 발신지 나오면 돼. 그냥 이전 거. 앞에 두 개는 직전 곳과 직후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전 곳과 보낼 곳. 그래서 B로 갈 거고, 네. 여기는 주소 1자리, 주소 2자리, 주소 3자리, 주소 4자리인데요. 주소 1은 항상 프레임이 도착한 다음 장비의 주소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A는 항상 2번은 항상 프레임이 지나왔던 이전 장비의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발신지 지나온 직전 장비이고요. 그 다음 3번은 그 최종 목적지고 4번은 발신지입니다. 그러면 얘가 B하고 A가 최근에 얘는 목적지 B로 갈 거고 A로 발신지 지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케이스 2 얘는 B가 목적지이고 얘는 AP는 최근에 지나온 애고 3번이 뭐예요? 3번은 최종 목적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B가 A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A로 가기 위해. 근데 여기서 그거래요. 그 책에서는 최종 목적지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그 소스 여기서 소스가 나와 있네요. 여기 얘가 소스입니다. 네. 처음 발신지국을 말하고 그다음에 케이스 3 얘는 소스고 목적지입니다. 목적지를 B인 거죠. 목적지와 소스. 이전 장비 그리고 도착할 다음 장비. AP에 도착할 거야. 얘는 AP에서 방금 지나왔어. AP에 도착할 거야. 최종은 B야. 처음 발신지국은 아닌데? 처음 발신지국이 B가 맞잖아요. 최근에 지나온 애는 A야. 그리고 최종 목적지국은 B야. 여기까지 갈 거야. 얘는 여기까지 갈 거야. 그쵸. A까지 갈 거야. 그죠? 네, 그리고 얘는 B까지 갈 거야. 그리고 AP가 최근에 지나온 애야. 얘는 이제 바로 직후의 거야. 발신지. 이게 제일 완벽한 그림이네요. 완전한 그림. 얘가 직전, 얘가 직후, 얘가 여기 들어있고 직후 지나온 애, 다음 갈 애, 최종 목적지, 처음 발신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리고 노출된 지국 문제. 얘는 C는 이 B랑 A 때문에 A와 B와의 전송인데 RTS가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가니까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C가 되게 신중한 거예요. 보낼 때. 그래서 그래서 C가 매우 신중하다. 노출된 지구.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왜냐면 A는 B에 전송 중이고 C는 D에 보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C는 A로부터 전송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송신을 자제합니다. 네, 그래서 C가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전송 용량을 낭비한다. 시국 C는 지국 A의 전송이 C와 D 사이의 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굉장히 신중하다. 네, 그리고 블루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투스니까 블루투스 개념 내부에 장착된 짧아요. 그래서 거리가 블루투스는 되게 짧고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6장. 얘는 이제 셀 방식인데 여기서는 셀 크기는 고정되지 않는다. 증가나 감소될 수 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데는 트래픽이 요구돼서 더 작은 셀을 필요로 한다. 요거는 이제 이웃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은 절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핸드오프는 하드 핸드오프와 소프트 핸드오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드 핸드오프는 전화기가 이렇게 이 지국을 넘어가면 끊겨요. 근데 소프트 핸드오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방식으로 지국을 넘어가도 이렇게 전파 구역을 넘어가도 그대로 다른 전파 지역으로 그 교환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동으로.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3변 측량법 얘는 GPS로 내가 있는 위치를 검색하려면 알 수 있으려면 최소 3개가 필요하다. 3개의 뭐라고 할까요? 기지국? 3개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17장이에요. 여기는 좀 중요한 개념이 있죠. 네, 여기는 이 랜인데 가상 랜이에요. 그래서 VLAN이에요. V는 버추얼, 가상 랜이고 허브가 있어요. 허브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여러 이 장비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 허브는 물리 계층에서만 동작을 하고 네, 전파 중에 감쇄되는 신호를 재생하고 증폭한다는 그 리피터도 단독으로 못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리 계층은 위의 층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 계층 자체는 그냥 단술 연결이나 신호 재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링크 계층 교환기는 물리층과 데이터 링크층이 모두에서 동작을 하고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얘는 링크 계층 주소를 변경을 하진 않는데 학습을 해요, 이 스위치가. 그래서 A가 처음에는 브로드캐스팅으로 다 보내요. 왜냐면 내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소를 잘 모르니까. 근데 A가 만약에 D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A가 D로 가고 싶은데 모르니까 주소를 그냥 다 전체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 C, D에 다 뿌려요. 근데 이 A가 나가면서 A의 포트 번호를 학습하는 거예요. 주소를 학습해요. 그래서 이 물리 주소를 학습하면 이 D가 다시 A로 보낼 때는 굳이 이 BC로 보내지 않아도 2번, 3번을 몰라도 2번, 3번으로 보내지 않아도 이 A가 여기 1번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굳이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번 포트로. 2, 3번으로 굳이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위치가 학습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A가 D로 한번 갔으면 아 4번 포트는 D로 가는 거구나 해가지고 굳이 2, 3번으로 가지 않는 거고 A가 B로 보낼 때도 2번인 거를 알게 되면 학습을 하게 되면 굳이 3, 4번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스위치가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 교환기는 이제 최근에는 이걸 모두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투명 교환기는. 그래서 교환기 존재를 모르게 한다는 것이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모든 프레임을 한 지국에서 다른 지국으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임 이동을 전달 테이블은 네트워크에서 프레임 이동을 학습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저 학습을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시스템 루프는 반드시 방지되어야 된다. 왜냐면 루프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내가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 보내는 거를 플러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무조건 알게 되는, 알아서 정확한 목적지가 있어서 걔한테 보내는 걸 포워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러딩은 브로드캐스트고 포워딩은 유니캐스트, 딱 하나에만 전송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상황을 보면요. 처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가 아직 학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으로 다 보내고 처음으로 이제 내가 쓰는 데는 1번 포트고 그 주소는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D가 이제 D까지 갔어요. 그래서 D가 이제 다시 A로 보내려고 했을 때 이제 D도 나는 알게 된 거죠. 난 4번 포트로 쓰는구나를 확인을 하고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1번으로 다시 보낼 때는 그냥 1번으로만 보내면 되죠. 굳이 브로드캐스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B가 A로 보내려고 해요. 근데 B로 처음 보낼 때는 브로드캐스팅을 하겠죠? 네, B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플로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알게 되면, 주소를 알게 되면은 이제 B가 2번 포트를 쓰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B도 A로 보낼 때는 그냥 얘네를 안 하고 유니캐스트로 포워딩으로 요 포트 1번에만 보내준다는 거입니다. 그리고 얘는 C도 이제 처음에는 C가 어딘지 모르니까 브로드캐스팅을 하지만 이제 학습을 하게 됐으니까 C가 A로 보낼 때거나 아니면 C가 D로 보낼 때는 이 테이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브로드캐스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학습 교환기 루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루프도 이 어드레스랑 포트 번호가 계속 바뀌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면서 돌아요, 안에를. 어떻게 도냐. 처음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얘가 스위치가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포트 번호가 여기 딱히 안 나와 있네요. 1번이구나. 그러면은 B에서 온 거는 B는 1번을 써 해가지고 여기다가 포트 번호 1번 B 이렇게 해주는데, 얘가 여기도 나가잖아요. 얘가 이렇게 하고, 근데 B가 1 쓰고 2도 1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1을 써만 게 맞죠? 2가 2를 쓰네요. 그러니까 얘가 2가 2 쓰고 F가 2고 그리고 1이 C고, 이 정보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계속. 아니군요. A가 출발했는데 A가 1번 타고 와. 그래서 1번이 갱신이 돼요. 근데 A가 이렇게 왔을 때는 A1이 기록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A가 2잖아요. A가 2로 나가잖아요. 그죠? A가 2로 나가니까 A가 2가 갱신이 돼서 얘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로 나가고 1로 나가는 것 따라서 계속 이게 바뀐다는 거죠. 스위치가. 얘도 마찬가지로
A가 처음에 전송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가겠죠? 네, 얘가 처음에 들어오면은 A가 1이라는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정보 저장해서 A 1이 저장이 됐는데 얘가 2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1로 다 저장이 됐는데 얘가 2로 나와가지고 2라는 정보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브릿지 2에는 A2가 저장이 되겠죠? A하고 2가 얘가 이제 1로 들어갔지만 여기서는 1이라고 기억이 됐지만 처음에는 얘가 나오면서 2가 되잖아요. 그죠? 2가 이게 맞나? 얘가 2가 나와서 2가 여기도 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다시 또 나올 때는 A가 1이 저장되고 또 나와서 2가 또 바뀌어가지고 2가 또 저장이 되고 계속 이게 바뀐다는 거죠. A가 1이었다가 A가 2였다가 그래서 그렇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게 루프 문제입니다. 스패닝 트리 얘는 루프가 없는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그냥 처음에 내가 루트야 하고 다 말을 해주는 거야. 내가 루트라고 해주고 그 루트까지 걸리는 거리가 가장 짧은 거 그리고 같은 조건이었을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건데 그 우선순위는 브릿지 번호가 작은 거, 포트 번호가 작은 거 순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처음에 얘나 이 각 요 스위치에서 이 루트가 S1이라고 이제 루트는 주어지지만 이 루트가 S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리를 구해줘요. 근데 얘는 한 번만에 가잖아요. 얘도 한 번만에 가고 얘도 사실 이 랜이 아니고 그냥 한 번만에 루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냥 그대로. 하지만 네 S2 연결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랜 2 그리고 S4 그리고 S3 그 다음 애들이 문제인데 이 S5는 두 번 만에 간단 말이에요. 최소. 그리고 얘도 두 번 만에 가는데 얘도 두 번 만에 가게 되는데 얘가 이제 나 어떻게 연결해줘? 이렇게 했을 때 얘랑이 셋이서 다 야 나도 한 번만에 가 나도 한 번만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선택할 래는 여기서의 우선순위는 이 스위치 번호가 제일 작은 거는 2죠. 그죠? 네, 2니까 2를 골라준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랜3은 랜3이랑 S5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도 랜3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나의 랜을 맡길 거야 했을 때 이 제일 작은 이 랜3의 S2랑 연결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연결되어 있는 얘는 없애준다는 거죠. 막아준다는, 블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 랜4도 마찬가지로 3, 4, 5 얘를 봤을 때는 얘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랜4가. 나머지는 블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한 이 스패닝 트리를 구해준 건데 그림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답이 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얘는 그 우선순위를 조금 무시하고 한 것 같다 것입니다. 이 스패닝 트리까지 구해보았습니다. 네, 라우터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라우터는 3계층 장비예요. 경로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앞에서 나오나요? 포워딩 뒤에서 나오나요? 아 여기 나오네요. 경로를 결정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위한 물리 주소와 논리 주소를 가집니다. 라우터는요. 그리고 라우터는 패킷을 전달할 때 패킷의 링크 계층 주소, 발신지와 목적지 모두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허브와 어떤 차이가 있냐? 허브나 스위치 라우터. 그러면 허브는 일단 물리 계층에서 1계층에 사용이 되는 거고, 스위치는 데이터 링크층 2계층 장비인 거고, 라우터는 3계층 장비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VLAN을 어떻게, VLAN이 이제 버추얼이니까, 논리적인 연결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를 보면은, 같은 번호인 애들은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 안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VLAN 1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네트워크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끼리는 사실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안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거, 네. 인터페이스 번호, 맥 주소, IP 주소, 멀티태스크, IP 주소. 네. 이 번호가 같은 것은 같은 네트워크이다 라는 것입니다. 끝이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끊기도 좀 그러니까 지금이 30분이니까 얘는 그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 네트워크층은 본격적으로 이제 집단화, 주소 집단화까지는 안 해서 그러면은 여기 네트워크층이 18장에 나오는데 드디어 3계층이죠. 라우터는 라우팅과 포워딩을 해서 다음 경로로 결정하는 것과 그 실제로 보내주는 포워딩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이 라우터에 있는 근원지와 목적지는 안 바뀌죠. 그리고 그냥 이제 그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정보만 보고 그 기록이 된 걸 보고 B로 갈 거니? 그러면 2번을 거쳐가. 이런 식의 경로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트워크 층에서는 흐름 오류 제어 안 해주죠. 그리고 이 데이터그램 방식이 좀 중요한데 이거 앞에서도 나왔었던 그 패킷 단위로 보내는데 그 데이터그램이 방식은 순서가 좀 패킷 단위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고 손실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것. 여기서는 뭐 그리고 가상에서는 방식은 논리적인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때는 원래 데이터그램 방식은 경로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것에 헤더가 필요했는데 모든 패킷에 헤더가 필요하죠. 근데 얘는 가상으로 경로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서 헤더가 별도로 필요 없다. 그리고 얘는 이 가상 회선 방식에서 설정을 할 때 여기는 패킷 레이블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가 지금 보내면 레이블이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주는 게 뭐 VCI랑 비슷하네요. 또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줬잖아요. 그래서 얘가 1번 포트로 들어왔으면 사용하지 않는 번호 14번을 줄게. 그리고 너가 1번 포트로 들어왔어. 여기서 이제 라우터 3에서는 66번을 줄게. 여기서는 22번을 줄게. 하고 도착해서 이 도착한 걸 가지고 이제 거꾸로 가면서 채워가는 거죠. 너 지금 4번에서 온 애야? 그러면 난 77번, 아까 77번이죠. 네, 77번을 쓸게. 77번 써. 44번에서 온 애야? 그리고 얘가 3번 포트 애야. 얘는 라벨이 22를 쓸게 하는 거고 얘가 얘는 그러면은 3번 포트에서 나가는 애야. 그죠? 3번 포트로 나가는 애예요. 그죠? 3번에서 오려는 애죠. 3번에서 오려면 66을 써야 돼. 그리고 얘는 1번에서 오려면 14번을 써야 돼. 이렇게 라벨 번호를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만약에 포트 1로 14번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3번 포트로 보내줄게 라는 의미죠. 네. 그리고 얘는 네트워크층도 이 지연은 앞에서 개념이 나왔었던 거니까 넘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얘긴데 얘는 지금 대역폭이 200, 100, 150 있는데 사실 뭐 엄청 넓은 대역폭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얘가 여기서 병목 현상이라는 게 막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실제 처리량은 이 가장 작은 애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100kbps만 어차피 된다면 여기서도 넓어진다 한들 못 쓴다는 거죠. 100kbps만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100kbps만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패킷 손실. 이거는 뭐 그냥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 혼자 제어를 한다. 의미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IPv4 IP 주소의 집단이 아니고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주소 지정을 해줄 때 네트워크 길이와 호스트 길이가 이제 클래스마다 다르죠. ABC가 있고 다르고 네, E는 용구용 멀티캐스트가 D이고 이렇게 네트워크 길이가 다르다. 8비트, 16비트, 24비트로 다르고 서브네팅은 잘게 쪼개는 거죠, 주소를. 슈퍼네팅은 그 잘게 쪼개진 걸 묶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얘는 슬래시 포교법이라고 해서 CIDR이 아니겠죠? 맞나? 다시 볼게요, 그거는. 근데 이 네트워크 주소가 어디까지인가 CIDR은 이거 맞나? 네, 아무튼 네트워크 주소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엔드 연산자를 써가지고 뒤에 나오는 이 프리픽스 랭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8이 나오면은 앞에서부터 8, 1을 8, 8개까지 채워줘서 엔드 연산자를 하면은 얘가 8비트씩 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8비트는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 1이니까 엔드를 하면 그대로 내려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0입니다. 이게 서브넷 마스크죠. 네, 이게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25면은 앞자리부터 25개 쭉 쓰면 돼요. 어차피 이게 32개니까 총. 그래서 그걸로 서브넷 마스크를 해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220이고 25면은 228, 24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1만큼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래서 128이 되어서 내려오고 그러면 1000000이잖아요. 네, 8비트니까 1000부터 나머지 1까지 쫙 채워주는 게 사용 가능한 할당된 주소예요.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 가능한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 요 호스트 부분이 다 0이에요. 뒤에 호스트 부분이 다 0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시작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 나에게 할당된 시작 주소 그리고 호스트 부분이 다 1이면은 그 주어진 주소 범위에서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FFF는 이제 전체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끝입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주소 마스크를 한다는 거 엔드를 쓴다는 것과 얘는 이 서브넷 마스크는 엔드 연산을 앞에서부터 25개를 한다면 25개를 쫙 비교를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